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가평 실전비열. 오늘은 내 일지가 인수가 되는 것을 효신살이라고 하는데, 이 효신살 일지가 귀신이면 불량한 남편 인연이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내 일지에서 귀신이 되었고 천간이 투출하면 더더욱 좋은 인연, 좋은 배성 인연은 만날 수가 없다. 그것은 필자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부분인데, 사주 명식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시자고요. 조금 더 행복하고,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러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 권리가 우리한테는 있다. 그러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고통이 많은 세상인데 삶 또한 그렇게 어렵게 세상을 사는지 참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사주를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사주, 자신 있게 행복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만 사주를 본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물어보겠지만, 힘든 사주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이 사주를 감명하는 우리들 역시 참 답답하고 많이 좀 힘이 든다고 그래요. 어찌되었건 일지효신살이 귀신이면 양호한 남편 인연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신미일주가 여기에서 보면은 일시지 충미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일지미토에서 이 기토가 투출을 했다. 그런데 이 기축으로 내 자식이 내 인수가 되어서 들어왔다. 이것은 내 자식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즉, 내 자식의 하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또 다른 자식 하나는 기축으로 이 축토 하계살에 묘신에 자하고 와서 죽어버린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의 품질에 문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한 연간 무토가 무자로 왔다. 그래서 이 무토가 인수가 또 하나가 있고, 나의 일지 효신살이 투간이 되어서 효신살 발동이다. 효신살 발동이 되는 특징 중 하나는 부부정이 없다고 그래요. 이 효신살이 발동하면 부부가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 정이 없는 삶을 산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용신이 되었을 때는 다행이다, 그렇지 않다, 괜찮다, 무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귀신적 작용을 했을 때에 제일 큰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어찌됐건 월주는 갑인월로서 이 갑인월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와서 이 신금의 정제격이다. 그리고 연주는 무자로 와서 이 간목에 지금 자축인으로 이 부분에 축토가 들어와 있는데 공엽에서 들어올 수는 없죠. 여기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축토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 부분은 갖다가 저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간목에 무토도 처이고 이 들어온 이 기토도 처이다. 아버지는 두 여자를 자축인으로 이어지는 이 상태, 그리고 자축이 합되었다. 그리고 축토, 축중 기토 신금 계주가 인중에 간목 병화 기토와 쓰리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축토와 인목은 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합과 같다. 아주
단단한 결속력이 있다. 합으로. 그래서 이 자수는 축토를 못 잊어하고 이 인목도 축토를 못 잊어하고 축토를 그래서 이 소외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보면은 시주의 축토가 들어왔다. 갈구하고 원하다 보니까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내 아버지 이 간목은 이 무토와 기토와 둘 다 인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집에서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이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전에는 한 마을에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이렇게 마을에 한 마을에서 살면서 따로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히 큰 부인에게서 아들을 못 낳았을 때에 작은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 어찌되었건 나의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둘이다. 이 신금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둘이 있는 그러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일지효신살로 축시에 태어나서 충미충을 하고 산정분계가 이루어지고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상태가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주의 결국은 정제용 정제다. 즉 정제격의 용신은 이 정제인 간목이 용신이다. 또는 이 신금이 자중계수는 신금의 식신이다. 그래서 식신생 정제가 되겠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 자수와 인목은 가깝기는 하지만은 이 신금은 자수가 월지로 오고 인목이 연지로 갔다면 신금에서 자수로 내려오고 자수에서 인목을 생하고 이러한 관계성이 좋을 텐데 이 갑인의 격절지신으로 신금의 정의, 신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들이 전부 다 이 인목이 가로막아 버렸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 또는 나의 남편이 나의 사회활동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의 근원적인 지식과 지혜의 원처진 이 식신의 통로를 이 자수가 막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재가 미약한 그런 상태가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신금이 그토록 썩 좋아하지 않는 기토가 투관이 되어서 신금을 생한다고 하지만은 충미충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식 낳고 나서 첫째 번 아이 아니면은 나중에 아이 그 막내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아이를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첫 번째 아이는 아니고 그 이후에 낳는 아이다. 그 아이 자식을 낳고 난 이후부터 충미충으로 부부 풍파를 깨클어서 완전히 깨어버릴 것을 상징한다. 자식 낳고 나서 부부까지도 끝나버리는 상태가 여기에서 상징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읽어보시면서 설명을 해보시자고요. 인월 간목이 간여지동으로 투관함으로 정제격이다. 무기토가 혼잡으로 인수가 되었고 일시지 축토와 미토가 있으니 신약하지 않다. 그러므로 간목 정제를 정신으로 정하고 자수는 시신이다. 그런데 일시지 충미충을 하고 기토가 투관되어 효신살 발동해 습토 생수가 되어 인수로 인한 망신살이다. 이러한 경우 부부 해로의 문제가 되고 길선한 남편 인연이 안 된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서 타양객지 자수성가하는 것이 좋은데 육친을 살펴보면 이 월간 간목은 아버지이고 영간무토는 인중에서 투출함으로 아버지의 처녀자이고 시간 기토는 어머니가 되는데
당주는 첩의 소송으로 어머니의 유전자로 태어나게 된다. 또한 영감부터는 조부가 되고 자중계수는 조모가 된다. 당주는 그래서 큰 어머니라고 부르는 어머니가 둘인 집안에서 무토와 기토가 둘이 있는 집안에서 한 집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고란 역마살로 떠돌이 장사꾼이었고, 무토처와 기토처 사이에서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아버지가 되었다. 자수와 축토는 자식이 되는데, 한 자식, 자수는 쓸만한 자식이 태어날 것을 상징하지만은, 시주의 기축은 자식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불량한 자식, 몸에 신병이 있는 자식이 태어나거나 또는 유산 낙태가 되어버리거나 잘못될 자식이 있는 그러한 명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자식들은 설령 태어났다고 해도 불구가 되거나 질병 체질이 되며 그 자식으로 인해서 일평생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자식이 있게 된다 그래요. 시주에서 기인이 되었으므로 어머니와 자식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고 고통이 발생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명식에 해당한다. 남편은 인중병어가 되지만 여기에서 인중병어가 남편이지만은 이 인중병어는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인중병어 남편을 만날 수가 없고 이때는 간목이 남편이 된다 그래요. 인중병어로 통변하는 것이 아니다. 간목이 남편이 된다. 인중병화가 없고 그 이후에 만나는 사람은 미중정화를 만날 수도 있기는 있지만 이 사람은 한 남자로 거의 끝난다. 그 다음에 결혼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미중정화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충미충을 하고 축중계수가 투출이 되어서 이 정화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그 남편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맞지 않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부부정이 없는 사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신금은 간목 남편과는 목권 세편 관계이며 일지미토하는 인미기문에 목기 묘신이 되어 부부정이 있을 수가 없다. 남편은 특히 아버지와 같은 성정을 지닌 고신 역마살로 장사꾼이고 첩을 두고 아버지와 같은 인생 행로를 가게 될 사람인데 그러므로 부부 해로할 수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한 마을에서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한 집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이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다. 이 사주에는 화기가 없으므로 목기가 성장하기 어렵게 재물이 쌓이지 않으며 남편이 외롭고 고독한 자가 되어 설이 맞은 배추처럼 시들시들한 인생을 살게 되므로 사주가 워낙이 추워서 그렇다. 사주는 멀쩡하지만 이 추월에 따스하게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주가 전체가 동목이 되어서 고신 역마살에 의한 얼어있는 배추와 같은 간목이다. 이렇게 통병이 된다. 이 간목은 역마지살이기 때문에 역마지살 장사꾼에 얼어있는 배추다. 이렇게 통변을 하게 된다 그래요. 이 화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당주는 힘중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소한 일에 간격을 잘하고 눈물이 많고 그렇지만 부부 고독하게 된다. 일지에서 흉시 남장이 되었거나 투출천간이 기신이 된다면 파란 풍파를 겪으며 살아갈 운명이 되는데 특히 신미일주, 신축일주는 이 신축일주는 아니지만 신미일주는 정화가 암장되어서 이 계수와 정화 또는 이 정화와 신금은 매우 불미한 관계이다 그래요. 또한 이 신금과
기토의 관계도 썩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충미충을 하여 산정 붕괴를 시키므로 탁수가 흘러내리는 격으로 두 번째 자식 낳고 이러한 일은 발생하게 되어서 남편과 이것은 문제가 있고 헤어질 것을 암시하게 된다. 신금이 일가는 한랭에도 병화는 반갑지만 정화는 흉신이 되니 일지의 흉물심장은 불미한 것이다. 특히 이 신금 일가는 이 신미일주로 오면 이 미토는 절대 투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흉물심장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신금은 주옥이므로 덥고 추운 것을 막론하고 임수와 해수가 명식에 있어야 하고, 임수가 있다면 대지지가 남편이 되고 해수가 명식에 있다면 임수 세년에 태어난 사람이 남편 인연으로 길하다. 당주는 신의 대운에 해인합을 이루고 당주 신금과 같은 신금을 만나게 되니 남편은 또 다른 첩을 두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공고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 남편은 교도소를 수시로 들락거렸던 그러한 사람으로 경술대운에 축술 및 삼행살이 펼쳐지니 관제구설 법정 출두하게 되는 운이 되는데, 그 남편이 이 경술대운에 더욱 광폭무리하게 돼요. 기물을 무시고 심한 주먹질로 이 여자를 패게 되니 결국에는 법정에 서게 되어서 이별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지에서 흉물심장이 숨어 있으면 그 남편과 부부 사이가 좋을 수 없으며 마음 편안할 리 없다. 또한 재혼한다고 해도 기대 이하의 남편을 만나게 된다. 이 사람이 다시 이후에 결혼할 수 있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다면은 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나 대운을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경술 대운에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유, 무신, 정유 대운으로 가는데 어떠한 큰 희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좀 아쉽고 답답하고 안타깝더라 그래요. 오늘도 공부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